연이은 목회자 성추문에 교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발도상국 기업가들의 자립을 돕는 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를 만났습니다. 수영, 헬스, 요가 등 레포츠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꿈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전 직원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한국 교세라 전공을 찾았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색 상담소, 캠핑카 이동 상담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목사와 승려, 신부에 이르기까지 성직자가 저지른 성범죄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신학교 교수의 성추문 논란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단과 기독교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소속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의 잇따른 성추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단 차원의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은 11개 연회 자격심사위원장, 재판위원장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열고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과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각 연회 책임자들은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교리와 장정의 근거에 연회 소속 목회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일탈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먼저 정말 새로운 갱신과 도덕 재무장들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이런 제재 규정을 각 연회의 자율성에 맡기기로 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도 최근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28가지 윤리 강령을 발표하고 목회자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목회자 윤리 강령에는 목회자의 성윤리를 비롯해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관계, 목회자의 경제생활, 사회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겼습니다. 기윤실은 향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한편 각 신학교마다 목회자 윤리 강령을 반영한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기독교 윤리 교육을 조금 등한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도 보완하고 또 인성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목회자 윤리에 대한 한국교회 전반의 인식이 제고되고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김윤수입니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이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형과 투자형 등이 있습니다. 기부와 투자의 중간 형태인 임팩트 기부를 만들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를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단순히 도와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을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도와주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끄집어내는 것, 그들의 잠재 가능성을 보는 것,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황 대표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잠재력을 가지고 선진국과 빈민국의 공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더 브릿지를 2013년에 창립했습니다. 황 대표는 개발도상국 기업가가 자립해 수익을 얻어야만 더 브릿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투자와 기부가 혼합된 임팩트 기부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저 임팩트 기부는 투자와 기부가 혼합된 조금 특별한 기부예요. 기부는 그냥 10,000원을 주는 거고 투자는 10,000원을 줬을 때 예를 들어 12,000원의 투자 수익률이 있어야 투자잖아요. 근데 저희는 10,000원을 개도국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자 없이 10,000원만 돌려받는 그런 좀 특별한 형태, 그리고 그 돌려받은 금액은 다시 다른 프로젝트에 재기부할 수 있는. 특히 더블릿지는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수수료 없이 기부금 전액을 개발도상국 기업가들에게 전달하고 기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금된 금액에서 뭐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운영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기부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기부한 10,000원이 개도국 어린이들한테 100% 다 가기 원하지, 이렇게 운영 수수료를 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불편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기부 문화 자체가 아직 우리 안에 조금 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황 대표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진국과 빈민국, 개발도상국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교회로도 유명한 꿈의 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문화 콘텐츠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꿈의 교회를 홍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꿈의 교회는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남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모토로 사역해왔습니다. 설립 24주년을 맞은 올해엔 교회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을 갖게 해주고, 또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이 잊혀지지 않고 그 꿈이 소유되도록 만들고 격려하고 돕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고 이뤄나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꿈의 교회는 수영장이 있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레포츠 센터에는 수영, 헬스, 요가 등 운동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교회 성도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찾는 시설이 됐습니다. 세상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회 안과 바깥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두 가지의 기둥으로 사역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특징입니다. 김 목사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방법은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사역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불경기나 또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들의 생각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건 당면의 과제니까 계속해서 그 문화사역을 저희가 감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중 목사는 또한 교회 성장을 넘어 성숙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 요즘 양심을 저버린 기업들과 CEO들의 행태에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 경영을 선포하고 직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는 CEO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세라 전공 전희인 대표인데요. 이 회사는 전 직원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공구시장의 산 증인 한국교세라 전공이 위치한 인천 남동공단. 찬양 소리가 월요일에 적막한 아침을 깨웁니다. 한국교세라 전공은 일본 교세라 그룹과 한롱물산의 합작회사로 산업 전반에 쓰이는 절삭 공구를 생산합니다. 220개가 넘는 자회사 중에서 안정된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손꼽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교세라 전공 전희인 대표는 IMF 직후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십자가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전 대표의 경영 철학과 기독교적 기업 문화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교세라 그룹 이나모리 가조 명예회장이 인정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그런 꿈을 꾸고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 경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교회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에 있는 셀 모임들. 그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한국교세라 전공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이에 전 직원들이 서로를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모임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리더자들에게 요청한 거는 하여튼 즐거운 공동체 되라. 일터에서 일하면서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일하면서 즐거운 우리 공동체, 일하는 회사를 만들어라는 건데 그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했죠.
직원들 중에는 전 대표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이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180여 명의 직원들이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저희 모든 사원들을 대해주시고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사원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각자 처해 있는 부서라든지 그런 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좋은 어떤 소통의 장이 되는. 자나깨나 직원들 생각뿐이라는 한국교세라 전공 전희인 대표. 전 대표는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캠핑카 하면 주로 여행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빛 청소년 대안센터는 캠핑카 상담소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들고 먼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정원희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공원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공원 한켠에 주차된 한 차량으로 이어지는데요. 매일 저녁 송파구 지역 6개 공원을 돌며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캠핑카 이동상담소입니다. 캠핑카 안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고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쉴 공간과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한빛 청소년 대안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캠핑카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센터장 최연수 목사는 1992년 송파 지역 판자촌에서 학습 자원봉사를 하던 것이 인연이 돼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한 지역을 지키며 청소년들을 품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 녀석이 이제 나오지 않아서 찾아갔던 것이 거해동 판자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모여서 집단으로 이렇게 본드나 가스를 흡입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아지트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 목사는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큰 배낭에 먹거리를 가득 넣어 자전거를 타고 산기슭, 주차장 등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에 많은 동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게 됐고 2년 전부터는 지역 관청과 기업들의 후원으로 캠핑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상담하자 그러면은 왠지 좀 교무실에 끌려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담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캠핑카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고민 같은 것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고, 전문 상담가를 비롯한 20여 명의 상담 자원봉사자들은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학업과 진로 등 고민을 들어주고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도 진행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딱히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나와서 상담도 하고 처음 해보는 것들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되게 좋기도 하고. 캠핑카 이동상담소는 앞으로도 지역 안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겠다며 이들과 소통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겠다는 비전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아시아 지역 감리교 수장들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다음 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구티비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예선전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준수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지역 감리교회 대표들의 모임인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실행위원회와 감독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이 처한 대립과 갈등,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과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선교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무슬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아시아 교회들이 연대해 이슬람화에 적극 맞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리교 협의회는 한국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비롯해 방글라데시와 홍콩, 인도 등 아시아 11개국 13개 감리교단이 소속돼 있습니다. 한 손에는 빵을,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영혼 구령과 빈민사역에 힘써온 한국구세군. 이달 초 한국구세군의 25대 수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필수 신임사령관은 3년 6개월의 임기 동안 건강한 구세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108년 역사의 한국 구세군을 더욱 건강한 교단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구세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키워 노인, 아동복지에 힘쓰고 중독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한국중앙교회에서 토마스 순교 150주년을 기리며라는 주제로 2016 한국교회 순교자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선 공산주의와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희생당한 주기철, 손양원 목사와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는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라며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김영경 목사는 선교사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제2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오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사랑, 환상, 모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49개국 총 302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개막작엔 한 가족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가족 코미디극 캡틴 판타스틱이 선정됐습니다. 폐막작으론 영화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이 서울역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지영 감독은 더 알차고 실효성 있는 부천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조직위원장에 어울리게끔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제는 관객들이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폐막식은 7월 29일 오후 8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고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온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11월부터 각 대륙을 돌며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태국 방콕과 호주 시드니, 브라질 상파울루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도시들에서 2개월씩 돌아가며 진행됩니다. 고정민 이사장은 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 복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 또한 선교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역들로 선정했다며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만큼 반드시 표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구티비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예선전엔 사전 심사를 거쳐 교육, 여행, 모바일 빅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내세운 2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카이 글로벌 창업보육센터 데이비드 옥 대표, KR 컨설팅 이강락 대표, EMC 마케팅 윤소희 대표, 한국외대 손원민 박사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창의성과 차별성, 상용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7월부터 12주간 크리스천 CEO들에게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이후 9월 본선을 거쳐 10월 최종 우승팀을 가릴 예정입니다. 최종 우승팀에겐 상금 1,000만 원과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성시화운동본부는 22일 사랑의 쉼터 무료 급식소를 찾아 소외 이웃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대표회장 최영남 목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사랑의 쉼터는 1987년 설립돼 굶주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급식 사역을 해오고 있으며 매일 400여 어르신들이 이곳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 권사 등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광주 작곡가협회와 영남 작곡가협회가 주관하는 영호남 대음악제가 대구 콘서트하우스와 광주 유스케어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영호남 음악제는 영호남 양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두 지역이 의미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호남 음악제 한만섭 공동추진위원장은 양지역 간 문화예술 발전뿐 아니라 지역 화합의 측면에서도 음악제가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음악제를 통해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광주 우남 신안교회가 신천지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전북 기독교 이단 상담소 윤수봉 소장이 신천지의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윤 소장은 정통교회 신학 이론에 이단 교리를 교묘히 섞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막연한 적개심을 갖게 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한다며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반포교회가 제2차 다문화 음식 퍼레이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8개국 전통 음식을 만들고 시식하며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성도들은 각 나라들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려 기쁘다면서 모국을 떠나 한국에서 외롭고 힘겹게 지내는 다민족을 위해 함께 선교하고 위로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난민 인구 현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유럽연합 차기 회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유럽의 이슬람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해외 뉴스입니다. 중동에서 선교사 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종자는 모두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으로 길거리 전도 중에 급진주의 무슬림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IS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난민 위기로 고통받는 인구가 6,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0.9%에 해당하며 인구 113명당 1명이 난민인 셈입니다. 6,500만 난민 인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입니다. 유럽연합 이사회 차기 회장으로 슬로바키아의 로버트 피코 총리가 내정됐습니다. 피코 총리는 최근 성명을 통해 유럽의 무슬림이 공동체를 형성할 자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총리는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반이민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아내를 언급했다고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던 파피루스가 미숙한 위조품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아틀랜틱지의 이러한 주장은 파피루스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기존 학자들에게 힘을 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